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6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거리두기는 계속 진행될 테로인데요. 이로 인해 또 전자결제주 눈여겨봐야겠죠. 오늘 기자의 촉, 매경 앵커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이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자결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종목 어떤 건가요? 세틀뱅크. 세틀뱅크요? 네, 세틀뱅크는 현재 이제 간편결제 시장에서 좀 특이하고 좀 차별화한 포인트로 접근하면서 최근에 그 주가까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핀테크 업체 하면 보통 이렇게 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긴 한데 세틀뱅크만큼 이렇게 영업이익까지 내는 회사가 없어서 제가 오늘 세틀뱅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핀테크 전통 강자고요. 가상계좌 중개 네. 서비스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네. 세틀뱅크 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얼마나 좋았는지 짚어볼게요. 자, 일단 2017년부터 한번 살펴보면 2017년에 매출액이 393억 원에 영업이익이 94억 원. 이때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2배입니다. 656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134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올해 실적이 더 좋은데요. 올해는 3분기 실적을 보니까 3분기 이미 매출액이 201억 원입니다. 또 영업이익은 33억 원, 당기순이익이 32억 원 이렇게 해서 전기 대비 5%, 43% 이런 식으로 팍팍팍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최근에 그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매출액이 올해는 772억 원에 영업이익이 145억 원까지 껑충 뛸 것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증권가에서 좀 기대가 큽니다. 사실 요즘 네. 간편결제, 전자결제 안 쓰시는 네.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번 쓰면요 못 벗어납니다. 편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에요. 호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도 이렇게 유입된 소비자가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유출되지 않은 게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여기에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세틀뱅크는 일반 이 간편 결제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네. 신용카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의 번호를 등록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세틀뱅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금 계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 계좌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현금 간편 결제로 넘어가게끔 그 기술을 해놨더니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은 편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대학생이나 주부 아니면 또 그 10대 아니면 또 노인층 이런 쪽에서는 그 사실 금융의 공백 그러니까 금융의 소외 계층인데요. 이분들은 사실 간편 결제 무슨 페이 무슨 페이 이런 것들을 가입하려고 해도 되게 어렵습니다. 또 이분들이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금융 공백들을 세틀뱅크가 굉장히 영리하게 알아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금 그러니까 뭐 은행 계좌만 있으면 현금 기반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간편 결제가.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하면 이제 뭐 어디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그런 다양한 스토어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차별점도 확실하게 있네요. 네. 카드로 등록된 게 아니라 그냥 현금 계좌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다. 네네. 카드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네. 차별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역시도 코로나19라는 그 배경 속에 더 잘 됐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간편 결제를 하려면 이제 어느 곳에든 다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쇼핑몰이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세틀뱅크가 사실은 금융권에서만 조금 유명한 그런 서비스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간편 그러니까 현금 계좌 기반 간편 결제는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쇼핑몰들도 전략적으로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배달 앱들도 전략적으로 이제 간편 결제를 이것도 이제 들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B2B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용객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어나면서 거기서 받는 수수료도 넓어지니까 그만큼 세틀뱅크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고객처로 만들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소비자들도 네. 다 고객으로 네네네. 만들었다.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세틀뱅크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같이 붙어가는 이름이 민엔지예요. 네. 이 두 회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민엔지가 2016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민엔지를 창업한 사람은 이경민 대표라는 분인데 네. 이경민 대표가 네이버에서 금융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서 봤을 때 여러 이제 그 활동 중에서 지금 이제
네이버 자체가 빅테크가 돼서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죠. 네이버페이도 있고. 네, 그 전에 이런 그림들을 짰던 분이 이제 이경민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엑시트를 하고 중간에 나와서 이제 독립해서 만든 회사가 민엔지인데 이 민엔지에서 2016년에 세틀뱅크를 보고 아 이거는 핀테크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전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해에는 상장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2016년에 민엔지가 세틀뱅크를 네. 인수했습니다. 또 인수한 그 대표의 이력을 보니까 네이버에서 네. 또 금융이라는 강점을 잘 그렇죠. 녹여낸 것 같은데요. 세틀뱅크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분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현금 기반 간편 결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종전에 있던 다른 어떤 그 온라인몰에서도 여기를 다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몰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틀뱅크는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온라인몰은 지금 현재 단순하게 뭐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자파라든지 뭐 온라인 이커머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달앱도 있죠. 뭐 이제는 온라인으로 안 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제 기능이 꼭 붙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지금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세틀뱅크도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틀뱅크가 앞으로도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010 가상계좌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네, 010 이 가상계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가 어차피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인데 어차피 그 내 번호가 있으면 내 번호만 알면 그 010 맞아요? 네, 제 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번호로 직접 가상 계좌의 번호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임의로. 그러면 설정을 해주는 만큼 이제 그러면 계좌번호가 뭐예요, 뭐 농협에 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 계좌니까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가상 계좌처럼 띄워만 주면 그거 자체가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라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결제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계좌를 자주 쓰는 계좌 하나만 기억하지. 그렇죠. 나머지 계좌번호는 몰라서 매번 은행 그 어플 맞아요. 들어가서 확인을 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내 번호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네. K뱅크가 준비한다고 하니까 또 이 부분도 소비자들에게는 간편하게 네.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못 갔을까 조금 아쉬운데. 아닙니다. 그 생각보다 네. 이제 그러니까 그 6개월 전체로 놓고 보면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 뭐 오늘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코로나의 수혜주다 아니다를 따져봤을 때는 수혜주인 건 사실인데 다른 주식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전자결제주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상승세가 꽤 괜찮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상승세가 조금 더 가려면 몇 가지 이제 좀 숙제를 좀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그 약점이 뭐죠? 이를테면 이제 경쟁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픈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오픈 뱅킹을 하면 이제 한 앱에서 여러 이제 그 계좌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상 계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래서 경쟁사가 여기에서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을 때 조금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내용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여기에 B2B 위주 사업 모델이 약점인데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또 주가 상승에도 추가적인 네. 룸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